자, 이번 문제는 뭐야? 지수함수식을 포함한 연립방정식. 실제로 그냥 맘만 먹으면 니네 알아서 풀어와 해도 되는 문제긴 하지만 양심상 그냥 같이 하는 거야. 자, 당연히 우리 연립방정식을 풀 건데요. 특징은 지수함수로 나와 있다. 여기는 2x제곱, 여기는 3의 y 플러스 1제곱, 2의 x 플러스 1제곱, 마이너스 3의 y제곱이 나왔죠. 그럼 누가 봐도 우리 어떻게 할 거냐면 2x제곱과 3y제곱 각각을 치환해서 우리는 연립방정식을 풀겠다가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우리 뭐 하면 돼요? 2x제곱을 딱 보기 좋게 라지 x 하나 써주시고요. 3의 y제곱을 라지 y로 딱 쓰자. 그러면 이렇게 바꾸고 나면 얘는 그냥 1차 연립방정식이 되는 것 뿐이겠죠. 그러면 위의 식은 라지 x에다가 얘가 알겠지만 3 곱하기 3의 y제곱이니까 얘가 3y가 되겠고 얘가 13이 되는 거고, 그리고 얘가 당연히 뭐가 되는 거야? 2 곱하기 라지 x에 마이너스보다 y가 얼마다? 5가 되겠다. 당연히 이렇게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당연히 그럼 뭐 하면 끝? 연립하면 라지 x, 라지 y 나고요. 그때 스몰 x 구하면 끝나겠다. 따라서 우리는 두 개를 연립하기 위해서 위에다가 두 배를 살짝 때려주시고요. 여기가 26. 따라서 두 개를 그냥 빼게 되면은 얼마야? 7y는 두 개를 빼면 얼마? 21. 그래 당연히 라지 y는 3이 될 거다. 따라 라지 y 3 집어넣으면은 라지 x는 얼마가 되겠다? 뭐 4가 되겠다. 이 정도 풀어주고요. 그러면 우리는 라지 x가 4니까 여기다 4 집어넣고요. 라지 y 3 집어넣으면 당연히 답 스몰 x는 얼마다? 2가 될 거고 y는 얼마가 될 거다? 1 되겠다. 그 두 분이 알파와 베타니까 답은 뭐 3 정도가 나오는 간단한 문제. 그래서 실제로 그냥 충분히 풀 수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같이 하나 좀 해봤어요. 알았죠? 이런 것도 어렵지는 않았던 거다. 밑에 거 하나만 더 하고 또 풀어봅시다. 밑에 거 하나만 더 하고 풀어보자. 자, 밑에 문제는 마찬가지 우리 활용 문제. 실제로 이 문제는 우리가 지수의 파트에서도 거의 나왔던 거랑 동일하고요. 식만 잘 세우면 끝날 것 같아요. 그럼 식 세워봅시다. 자, 어떤 세균 한 마리를 플라스크에 배양하여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로 증식한다고 하자. 세균 10마리를 플라스크 배양하였더니 3시간 후에 80마리가 되었다고 할 때 우리는 세균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배양 시작한 지 몇 시간 후인지 구하라. 이 글을 읽고 식을 세우라는 문제가 되겠죠. 왔어요. 민채, 채민이, 민채. 좋아요. 자, 그러면 우리 뭐 하시면 돼요? 결국에는 X시간 후에 이만큼 된대. 그런데 처음에 몇 마리가 있었어? 10마리가 있었으니까 이거 써볼까요? 10마리가 있었는데 우리가 결국에는 저렇게 지금 된대. 무슨 얘기야? A에 몇 시간 후야? 3시간 후니까 A에 세제곱 했더니 얘가 결국에는 몇 마리가 됐다라는 거야? 80마리가 됐어요. 라는 식이 지금 세균 10마리를 배양해서 3시간을 80마리가 됐다는 표현이다. X시간 후에 A의 X제곱 마리만큼 증식한다고 했으니까 그거를 10마리에다 곱해주는 거예요. 됐어요? 그러면 누가 봐도 A 세제곱은 얼마가 돼서 8이 돼서 A는 누가 봐도 2가 될 거고, 그럼 이제 우리 몇 마리? 10마리가 2560마리가 되는 것은 몇 시간인지 구하라. 그러면 10마리 곱하기 원래는 A에 내가 구하려는 X시간이 얼마가 되는 2560이 되는 요 X를 구하라는 거다. 근데 누가 나와 있다? 이미 A가 2라고 친절하게 나와 있으니 그래서 탁 계산해서 풀어주는 거죠. 그래서 얘가 256 그러면 누가 봐도 X는 얼마가 되겠다? 8 정도가 되겠다라고 구하네. 이렇게는 이러한 식을 세울 수가 있나 좀 있다. 자, 마찬가지로 한번 밑에 것들 풀어볼게요. 그렇죠? 자, 계속 해볼게요. 자, 이번 문제는 지수 부등식 문제를 풀어봅시다. 우리가 지수 방정식을 풀어봤고요. 실제로 방정식과 부등식이 다른 건 뭐야? 등호가 그냥 부등호로 바뀌는 것 뿐입니다. 그랬을 때 당연히 우리가 지수 부등식 핵심도 밑이 1보다 크냐 1보다 작냐에 따라 결정되는 것 뿐이야. 우리 예를 들어 이런 얘기 해보자. 간단하게 해볼까요? 자, 우리 지수함수 그래프 하나를 그렸을 때 당연히 y는 ax제곱의 그래프에 a가 1보다 큰 그래프가 있다고 쳐보자. 그럼 얘는 당연히 우리가 무슨 그래프냐면 증가함수 그래프가 되겠지.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두 값이 있어요. 라지 n과 라지 m이 있다는 거야. 그러면 여기가 당연히 a의 라지 n제곱이고 여기가 a의 m제곱이 되겠죠. 그러면 a가 1보다 큰 상태에서는 당연히 이런 말 아니야? 자, 라지 n보다 라지 m이 더 크면 당연히 a의 라지 n제곱과 요 a의 라지 m제곱 중에 당연히 얘가 더 크다가 되는 거야.
당연한 얘기죠. 왜? 그래프가 증가함수니까 큰 거 집어넣는 게 크다. 따라서 이제 문제에서 거꾸로 얘를 물어보겠죠. 자, 이게 성립하는데 A가 1보다 크면 뭘 구하라는 거야? 아, 라지 M이 라지 M보다 크다를 풀라는 게 그냥 지수 부등식이 되는 것 뿐이야. 그럼 상황은 또 뭐가 있겠어? A가 0과 1 사이가 있겠죠? A가 0과 1 사이. 당연히 A가 0과 1 사이면 똑같이 이 그래프를 여기다 그려보면 이렇게 될 거고. 맞죠? 그러면 이번에는 당연히 여기다가 라지 M 집어넣는 게 지금 여기가 되는 거고 M 집어넣는 게 이렇게가 된다는 거죠. 그러면 이번에는 똑같이 누가 더 커요? 라지 M이 더 크지만 해당하는 이번에 비교해보면 누가 더 크더라? 라지 M과 라지 M 중에 당연히 요 놈이 더 크다가 되는 거야. 따라서 A가 0과 1 사이에 있을 때 해당하는 요 지수 부등식을 풀라고 하면 얘가 0과 1 사이면 이 부등호가 실제로 뭐 한다라는 거야? 바뀐다라는 것 정도. 요게 그냥 지수 부등식의 전부다. 따라서 밑이 1보다 크면 지수를 그대로 부등식을 쓰고요. 밑이 0과 1 사이면 반대. 그 정도만 기억하면 다 풀 수가 있어요. 해볼까요? 자, 그래서 우리 앞에 문제 유제부터 한번 풀어봅시다. 자, 다음 부등식을 풀어라. 봤더니 1번은 2의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제곱 그리고 32의 2x 마이너스 1제곱이 내가 더 클 부등식을 풀라는 거죠. 그럼 일단은 밑을 통일할 거고요. 통일은 2로 통일해야 되고요. 2분을 통일해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대로 비교하는 게 편하니까 2로 통일하는 게 좋겠죠. 자, 그래서 왼쪽은 그대로 써놓고요. 오른쪽만 통일시켜 봅시다. 오른쪽은 2의 몇 제곱? 마이너스 5제곱. 그럼 2의 여기가 마이너스 5제곱하고 2x 빼기 1이 맞나요? 그럼 여기가 마이너스 5랑 만나면 마이너스 10x 더하기 5가 되겠다? 당연하겠죠. 자, 그럼 이제 우리 밑을 얼마로 통일한 거야? 2로 통일했으니까 1보다 큰 거죠? 따라서 이 부등식은 그냥 어떻게 비교하면 돼? 그대로 비교하면 되는 거야. 선생님 이거 마이너스 때문에 2분의 1로 보는 거 아니야? 나는 밑을 2로 한 거니까 그대로 비교하자. 따라서 우리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21은 작아요. 마이너스 10x 더하기 5라는 부등식을 풀면 끝날 거고요. 자, 그래서 1차 부등식 넘어가면 8x 마이너스 16이 되겠고 x는 얼마보다? 마이너스 2보다 작아요. 요게 우리는 밑이 1보다 큰 지수 부등식을 풀었다가 되는 거다. 간단한 얘기예요. 오늘 맞죠? 자, 그 다음 해볼까요? 자, 마찬가지 이번에는 얘가 0.2 그리고 여기가 25분의 1이다. 우리 0.1을 당연히 분수로 고치면 얼마예요? 5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럼 이번에 그냥 5분의 1로 두고 한번 풀어볼까? 5분의 1에 여기가 3x 마이너스 5제곱 그리고 이번에는 25분의 1은 5분의 1의 제곱이 되는 거니까 여기가 5분의 1에 마이너스 2x제곱 되는 건 당연하죠. 그럼 이제 어떻게 비교해? 이번에 밑이 1보다 작으니까 결국엔 이 부등호를 반대로만 비교하면 끝. 따라서 3x 마이너스 5가 크거나 같아요? 마이너스 2x보다. 똑같죠? 따라서 여기가 5x가 5보다 크거나 같으니까 x는 얼마?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풀어주면 끝나는 문제. 자, 하나만 더 똑같겠죠? 자, 이번에는 3의 x-1제곱 27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x제곱보다 크다 풀자. 3의 거듭적으로 붙여서 3의 x-1제곱 바로 갑시다. 3의 세제곱이니까 3이랑 얘랑 곱해서 3의 마이너스 x제곱 더하기 3x가 되겠죠. 그럼 이거 밑이 1보다 크니까 그대로 비교. 별거 없죠? 그대로 비교. 그래서 요거를 풀어라. 자, 그래서 3x제곱에 넘어가면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0보다 크고요. 당연히 부등식 풀어주면 끝. 여기가 1, 2. 어디가 마이너스야? 이쪽이 마이너스겠죠. 그러면 요거는 3x 더하기 1과 그리고 x-0보다 크다니까 우리 바깥범위 알죠? x는 마이너스 3분의 1보다 작고요. x가 1보다 크다 정도라고 정리하면 끝난다. 그래서 여기 지수 부등식이라는 게 별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지수 방정식을 풀었듯이 해당하는 밑만 좀 신경 써서 1보다 크면 그대로 비교,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로 비교만 알면 끝이다. 간단한 거죠. 자, 밑에 문제 더 있니 없니? 하나 더 있죠? 한번 더 해볼게요. 자, 이번에도 A의 X제곱꼴이 반복하는 지수 부등식 풀어볼게요. 이 정도는 지워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도 당연히 우리 이미 저런 꼴에 대한 지수 방정식 풀어봤어요. 그러니까 지수 부등식도 겁먹지 말고 똑같은 형태로 풀어주면 된다. 당연히 우리 어떻게 풀겠다? 치환해서 풀겠죠? 따라서 우리는 누굴 치환해요? 2x제곱 t로 치환해요. 항상 중요한 건 부탁이다. 얘가 0보다 크다라는 범위를 꼭 써주고 해야 돼. 해당하는 정의가 없을 때 저걸로 반드시 써줘야 된다. 자, 그러면 식이 어떻게 되니? 봤더니 얘가 2t제곱에 마이너스 5t 더하기 2가 0보다 크거나 같아요가 되겠고,
그러면 우리는 이것을 풀어보면 2와 1에 여기가 2와 1에 마이너스 따라서 얘는 2x-1과 t죠. 2t-1과 t-2가 0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요 이제 부등식을 푸는 거는 당연히 일단 자연스럽게 풀면 t가 얼마보다 작거나 같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t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가 될 거야. 그런데 우리는 뭘 하라 그랬어? 교집합이죠. 우린 주어져 있는 요 조건과 당연히 요거의 교집합이 되는 거죠. 됐어요? 그러면 당연히 답은 뭐가 되는 거야? t는 얼마보다는 크겠고요. 0보다는 크고 얼마보다 2분의 1보다 작거나 같고 t는 얼마보다 2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어주면 되겠다. 됐죠? 자, 답 냅시다. 근데 t자리에 뭐가 들어가야 돼요? 2의 x제곱 들어가야 돼요. 이렇게. 그리고 마찬가지 여기가 2의 x제곱 들어가자. 자, 그럼 어디는 당연히 손쉽게 풀 수가 있어, 수정아? 이쪽은 당연한 얘기죠? 이쪽은 당연히 x가 얼마보다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당연하고요. 저 오른쪽을 봤더니 우리 학생들이 조금 난해한 경우가 뭐냐면 이 0보다 크다를 어떻게 처리할까라는 얘기야. 이거 어떻게 처리하죠? 하나야? 0보다 크다는? 이건 어떻게 있어? 왼쪽은? 왼쪽 어떻게 처리하죠? 왼쪽 어떻게 처리해요? 아무 처리 안 하는 게 처리하는 거예요. 지금 무슨 얘기야? 이건 항상 되는 거니까 왼쪽을 신경 쓰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는 오른쪽만 신경 쓰면 되고 얘가 2의 마이너스 1제곱이니까 밑이 1보다 큰 거니까 그대로 비교해서 x는 또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는 거야. 왼쪽은 항상 성립하는 거니까 우리 아무것도 하는 거 아니야. 그냥 이렇게 돼서 답은 x가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고 1보다 크거나 같다라고 적는 게 그냥 풀이가 되겠다. 자, 한번 해볼게요. 마찬가지 밑에 문제들 한번 풀어봅시다. 자, 이번에는 위치, 미지수가 포함된 지수 부등식을 풀어라. 우리는 방금은 밑이 1보다 큰 경우는 지수를 그대로 비교하고 밑이 0과 1 사이 있으면 반대로 비교할 건데 만약에 지금처럼 그 밑이 미지수가 나온다면 어떻게 하겠냐라는 거죠. 우리는 말 그대로 어떻게 하냐면 내가 스스로 밑에 범위를 결정해서 할 거라는 거야. 그럼 상황은 몇 가지가 있다고요? 두 가지. 1보다 큰 경우 0과 1. 그러면 x가 0보다 크다고 했으니까 우리는 첫 번째 범위는 x가 0보다는 크고요. 1보다는 작다라고 이렇게 한번 구해주고 두 번째는 x가 그냥 얼마보다 1보다 크다라 그래서 우리는 결국에는 이거와 이거를 구해서 두 개의 합집합을 구할 거예요. 왜? 두 개의 교집합은 원래가 발생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이 경우 이거는 합집합. 자, 왼쪽 구하자. 왼쪽은 0과 1 사이 있으니까 0과 1 사이예요. 그럼 이 부등식을 어떻게 비교? 반대로 비교. 따라서 3x 플러스 1이 x 더하기 5보다 작다. 그러면 당연히 2x가 4보다 작다. a가 2보다 작구나. 그러면 우리는 이 범위 내에서 구한 x가 2보다 작은 두 개의 범위는 무슨 집합해야 된다? 교집합을 해야 되는 거야. 따라서 교집합이니까 당연히 누구만 되겠어요? 위의 범위 0과 1 사이다만 되겠죠. 자, 그럼 아래 것도 똑같이 이번에는 얘가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비교하는 거야? 이거를 그대로 비교하면 뭐겠어? 얘랑 뭐만 바뀌겠어요? 당연히 방향만 바뀌겠지. 그러면 당연히 이렇게 구한 요놈의 범위는 x가 얼마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나오는 게 당연하겠고 그러면 당연히 우리는 또 요놈과 요놈의 교집합인데 이번에는 당연히 누가 되겠어? 1보다 크다? 2보다 크다? 당연히 요놈이 되겠죠? 이렇게 되겠다. 따라서 우리는 만족하는 답을 적어라. x가 0과 1 사이고요. 뭐 5월이라 적어도 되고요. 또는 그냥 점 찍고 상관없어요. x가 2보다 크다라고 적어주면 끝나는 거다. 따라서 밑이 미지수인 지수 부등식을 풀라는 것은 내가 스스로 그 범위를 두 개로 나눠서 풀어주면 끝난다. 알겠죠? 그래서 요거의 교집합 자, 밑에 것도 해볼게요. 밑에 것도 해봅시다. 안 지우고 넘어갈게요. 자, 이번에는 또 별거 없네요. 연립부등식을 풀어라. 연립지수부등식 풀기. 자, 이번에는 봤더니 요렇게 3의 마이너스 x제곱보다는 3루트 3이 더 크고요. 얘가 3분의 1의 x 마이너스 제곱을 만족할 때 요 지수부등식을 푸는 거죠. 당연히 우리 연립부등식 어떻게 풀어요? 그죠? 요렇게 왼쪽 거 풀고요. 오른쪽 거 푼 다음에 두 개의 무슨 집합? 교집합 푸는 게 기본적으로 저렇게 연립부등식을 푼다가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우리 앞에 거부터 풀어보면 앞에 거는 뭐예요? 3의 마이너스 x제곱이 자, 저거 어떻게 해서 3 곱하기 3의 2분의 1 제곱인 거 알죠? 이제 이렇게 돼서 이쪽을 쓰게 되면 얘가 얼마예요? 3의 2분의 3제곱이라고 적어줘야겠다. 이렇게.
자 그러면 당연히 이 범위는 얘가 1보다 크니까 어떻게 비교? 그대로 비교. 마이너스 x가 2분의 3보다 작아요. 그런 양면에 마이너스 붙여야겠죠? 마이너스 붙이면 부등호 바뀌고요. 마이너스 2분의 4. 따라서 x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와 됐어요. 우리 오른쪽도 구해봅시다. 오른쪽은 결국에는 3루트 3 바로 써보자. 요거니까 3의 2분의 3제곱 그리고 여기도 3의 마이너스 1제곱 갈게요. 마이너스 1은 마이너스 x 더하기 1. 밑은 1보다 크다 맞췄으니까 그대로 비교. 따라서 2분의 3 그리고 마이너스 x 더하기 1보다 작다가 되겠죠. 끝났죠? 넘어가면 x가 얼마보다? 마이너스 2분의 1보다는 작다가 돼서 이제 우리는 x가 마이너스 2분의 1보다 작고요. 마이너스 2분의 3보다 크다의 교집합 때릴 거니까 답은 나왔죠. 얼마부터? 마이너스 2분의 3부터 마이너스 2분의 1 됐죠. 그래서 결국 연립부등식 별거 없구나. 왼쪽과 오른쪽 따로따로 구해서 그거의 교집합만 구하면 되겠다. 자 마찬가지 밑에 것도 해봅시다. 밑에 거 계속 해볼게요. 마무리합시다. 자, 우리 필수 예제 마무리해볼게요. 자, 우리 학생들이 또 마찬가지 어려워하는 지수부등식이 항상 성립할 조건 중에 하나예요. 생각보다 우리 학생 많이 틀려. 내가 아무리 멀쩡하게 가르치고 어떻게 가르쳐도 이상하게 내가 가르쳐준 대로 절대 안 풀어. 우리 학생들은. 이 문제가 그 대표 문제야. 내가 아무리 욕을 하고 뭐 하고 진짜 해도 이상하게 내 생각대로 안 풀더라고. 한번 봐봐. 자, 모든 실수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성립하도록 하는 실수 K값의 범위를 구하라. 그럼 일단은 어떻게 풀겠냐면 누가 봐도 일단은 모양 자체는 치환해서 풀어야겠다 생각은 누구나 한다고. 그러니까 거기까지는 다들 잘해. 그러면서 이 x제곱은 t라고 하고 범위도 설정 잘할걸? 0보다 크다라고 잘 쓴다고. 그럼 이제 이 부등식은 바뀌어. 어떻게? t제곱 마이너스 얘는 2x제곱 곱하기 우리 4야. 이제 곧바로 가서 여기가 마이너스 12t가 되고 더하기 2k가 L뿔이 0보다 크다라는 조건을 푸는 게 이 K의 범위를 구하라는 거야. 그럼 내가 분명히 이렇게 얘기해. 절대로 이 문제를 판별식으로 풀지 마세요라고 얘기하는데 판별식으로 너무너무 풀고 싶은 거야. 또 판별식 쓰고 선생님 틀렸어요 라고 맨날 얘기한다. 자, 항상 얘기하는데 2차 부등식의 판별식을 쓰는 경우는 언제냐면 그 t의 범위가 제한이 안 될 때 쓰는 거야. 만약에 이게 없으면 그냥 판별식 0보다 작다 풀면 돼요. 항상 범위가 주어져 있는 어떤 부등식을 푼다라는 것은 우리는 판별식으로는 구별할 수가 없다가 핵심인 거야. 알겠죠? 그래서 부탁이야. 판별식은 안 돼. 알았죠? 판별식 진짜 안 돼. 부탁이야 진짜. 수천 번 얘기해. 근데 다들 판별식밖에 안 써. 자, 그럼 어떻게 푸는 거냐면 이런 문제들은 결국에는 그래프적으로 푸는 거야. 이 그래프적으로 푼다는 거 특징은 뭐냐면 여기 2K라 이렇게 상수 있지. 그럼 이게 2K 빼고 나머지를 넘겨. 이렇게 넘겨주는 거야. 그래놓고 우리는 어떻게 이 문제를 풀 거냐면은 왼쪽 그래프와 오른쪽 그래프를 따로따로 그린 후에 이 왼쪽 그래프가 오른쪽 그래프보다 크다라는 의미로 풀 거야. 그래프에서 크다라는 의미가 뭔지 알아? 그래프에서 크다라는 의미. 위에 있다는 의미. 즉 얘가 얘보다 위에 있다로 풀 거고 왼쪽의 그래프를 y라고 한다면 y는 2k라면 그냥 상수함수야. 이렇게 상수함수가 되고 오른쪽의 y는 2차 함수가 돼서 그 2차 함수가 이 상수함수보다 아래에 있어야 돼. 다은아 어느 범위 내에서 0보다 크다 해서 이렇게 풀어주는 게 핵심이야. 자, 그래서 우리 오른쪽 그려줄 거야. 오른쪽을 당연히 무슨 꼴로 그려? 완전제곱 그리면 y는 마이너스 t 빼기 6의 제곱에 더하기 36이 된다라고 구할 수가 있는 거야. 됐어? 그럼 얘 이제 무슨 볼록 그래프가 되는 거야? 당연히 위로 볼록 그래프가 되겠고 여기가 6,36이 되겠다라고 구할 수가 있겠죠. 그럼 이제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얘가 t가 0보다 크니까 여기다 딱 0을 잡고 여기 왼쪽에 있을 거고 그러면 얘가 얘보다 크다라는 범위가 된다라고 알 수가 있다라는 거야. 그럼 이 범위 내에서 2K가 얘보다 뭐 할 조건? 클 조건인 거니까 2K가 얘보다 위에 있을 조건을 구하라는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2K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으려면 얼마보다 36보다 그냥 뭐 하면 되겠다? 크면 되겠다라고 풀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2K가 얼마? 36보다 크다. 따라서 K는 얼마? 18보다 작다가 되는 거야. 그럼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선생님 이 문제를 제가 봤더니 그냥 판별식도 답이던데요. 이러한 구성 문제는 판별식도 답이 나오는 구조야. 이유를 설명하면 그냥 판별식을 써도 볼게. 판별 짝수 판별 쓰게 되면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가 0보다 작다가 돼서 당연히 답이 똑같이 나오거든. 이제 답이 똑같이 나올 때랑 안 나올 때를 구별할 줄 알면 되는 거야. 언제는 똑같이 나오냐면 해당하는 요 꼭지점의 좌표가 범위에 포함될 때는 그냥 판별식하고 똑같은 경우야. 근데 만약에 해당하는 여기가 음수였다라고 생각을 해봐. 여기 마이너스 6이 딱 됐어. 그럼 이번에는 0은 어디에 있겠어? 이쪽에 있다고? 그러면 그때 범위는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면서 결국에는 이 K는 여기보다 위에 있다라고 풀리면서 이번에는 결국엔 36보다 크다, 얘보다 크다니까 이 판별식이 안 먹히는 경우가 생긴다. 그러니까 이렇게 어떨 때는 판별식이 되고 안 되다 보니 학생들이 무지성으로 그냥 판별서 답 나왔어. 이거구나라고 푼다고. 근데 이거는 해당하는 제한된 범위에서 판별식으로 안 되는 케이스가 있으니까 무조건 이런 어떤 2차 부등식의 범위 제한을 그래프적으로 무조건 푼다는 생각이 핵심이야. 요렇게 EK라는 상수 냅두고 나머지를 여기서 그러한 이차함수와 상수함수가 얘가 클 조건 위에 있구나. 요거 충분히 그릴 수가 있을 거고 상수함수 그려서 이런 그림으로 푸는 게 이 문제 핵심이야. 알겠죠? 아무튼 그래 종자 쓰니까 잠깐 쉬었다가 할게요. 자, 마지막 문제고요. 이번에 지수부등식의 활용 똑같죠? 우리는 요 글을 보고요. 만족하는 식을 세워서 그냥 부등식 푸는 문제다. 자, 전자파가 특수 소재로 제작한 필름 한 장을 통과하면 그 세기가 75%씩 감소하는 걸 나타냈다. 그러면 전자파의 세기를 처음에 1024분의 1 이하로 줄이기 위해 필요한 필름은 최소 몇 장인가를 구하라는 거죠. 여기서 항상 가장 중요한 거는 이렇게 뭐 몇 %씩 감소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겠냐가 되는 거야. 예를 들어 100만 원이 있어. 75%를 감소시켰어. 얼마 남지? 25만 원. 25만 원 남지. 얼마를 곱한 거야? 4분의 3. 아, 거봐. 4분의 3 곱한 게 아니라니까. 100만 원에 4분의 3 곱하면 75만 원이야. 25만 원 남아야 되잖아. 얼마? 4분의 1을 곱해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가장 많이 실수하는 건 뭐냐면 주어져 있는 퍼센트를 분수로 고친 걸 그대로 곱한다는 경우가 되게 많아. 그러니까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 생각 없어. 그냥 나오면 저대로 분수를 써서 틀린다. 글쎄요. 그러니까 여기는 75% 감소한다라는 것은 얼마를 곱해야 된다는 거야? 4분의 1을 곱하겠다가 되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우리는 원래 뭐가 되는 거야? 전자파가 있다면 원래 전자파야. 그런데 우리가 한 장을 통과할 때마다 얼마씩 75% 감소한다는 것은 계속 4분의 1씩 곱하겠다라는 거고 그 장수가 모르니까 X장이다라고 하는 거다. 그랬더니 얘가 처음 전자파에 얼마? 1024분의 1 이하예요. 요거를 풀어주는 문제가 된다는 거야.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거는 해당하는 퍼센트를 한번 상식적으로 한 번만 제발 생각해줘. 얘가 몇 %씩 증가한다, 감소한다를 니네 용돈 가지고 한번 생각해보면 이게 얼마를 곱한다는 게 보이는데 진짜 아무 생각 없이 이 퍼센트를 분수로 곱하는 경우만 제발 조심하자. 알겠죠? 자, 그래서 우리 요거 날라가고요. 그럼 얘가 2분의 1에 뭐가 되냐면 2x제곱, 얘가 2분의 1에 뭐가 되냐면 우리 10제곱인 거 다들 알죠? 자, 그런데 밑이 2분의 1보다 작으니까 부등호를 반대로 비교해서 2x가 10보다 크거나 같다. 따라서 x는 5보다 크거나 같으니 최소 몇 장이 되겠다? 5장이 되겠다고 풀어주자. 주의해야 되는 퍼센트를 분수로 고치는 것만 조심하자. 자, 밑에 거 풀어볼게요. 잘 안 풀리면 같이 한번 해볼 테니까.